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여러분, 요즘 어디를 봐도 AI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의문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AI로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있긴 한 거야? 다들 AI를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게 매출로 이익으로 찍히는 회사는 찾기 어렵죠. 오늘은 그 질문에 유궁고지서로 답하는 회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크랙센도, 종목 코드 CXDO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낯선 회사의 시스템 위에서 전 세계 700만 개가 넘는 인터넷 전화 계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닙니다. 245곳이 넘는 크고 작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통째로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최종 사용자 계정이 전 세계 700만 개를 넘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치킨집 245곳에 주방 설비와 레시피를 통째로 빌려주는 회사. 손님은 치킨집 간판만 알지 그 주방이 누구 것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 전화의 뒤편에서도 이 회사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회사 최근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9% 늘었고 11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도 적극 매수 쪽에 가깝고 애널리스트 최고 목표가는 12달러까지 나와 있죠. 물론 그 이상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목표가는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좋다는 주식이 5월 고점에서 30%나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 낯선 회사를 둘러싼 세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체의 미스터리. 이름도 처음 듣는 회사가 어떻게 700만 개의 인터넷 전화 계정을 손에 쥐게 됐을까요? 둘째, 헤드라인의 미스터리. 매출은 29%나 늘었다는데 정작 회계 원칙대로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느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이 모순은 뭘까요? 셋째, 조정의 미스터리. 실적도 좋다는데 주가는 왜 한 달 넘게 미끄러졌을까요? 이 미스테리의 답을 찾다 보면 이 회사가 조정받은 우량주인지 과대평가된 유행주인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숨은 인프라 기업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이 회사의 중요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미하일로, 1969년 사무실 전화기 시스템 회사 인터텔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회사를 40년 가까이 키워 연매출 5억 달러 규모로 만들었고 2007년 약 7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비즈니스 전화의 살아있는 역사죠. 보통 이쯤 되면 은퇴해서 골프나 치러 갑니다. 그런데 미하일로는 매각 2년 뒤 34년을 함께 일한 동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하자. 이제 모든 게 클라우드로 간다. 그렇게 그는 유타의 웹서비스 회사였던 크랙센도, 옛 이름 아이머전트를 클라우드 전화, 즉 인터넷 전화 회사로 완전히 개조합니다. 클라우드 전화가 뭐냐면 결국 인터넷으로 거는 전화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마다 사무실에 전화 교환기 장비를 사다 놓고 유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비를 살 필요 없이 인터넷 너머의 서버에 접속해 월 요금만 내고 전화 시스템을 통째로 빌려 쓰는 겁니다.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사서 보다가 넷플릭스로 갈아탄 것과 똑같은 변화죠. 크랙센도는 2012년에 첫 고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나옵니다. 넷세이피언스라는 클라우드 통신 플랫폼 회사를 약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주방 설비 사업입니다. 인수 당시 사용자 170만 명이던 이 플랫폼은 지금 700만 명을 넘겼습니다. 5년도 안 돼 4배가 된 거죠. 물론 꽃길만 걸은 건 아닙니다. 2022년에는 3,200만 달러대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실적이 둔화되고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회사의 장부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높아지자 회계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손실로 털어낸 겁니다. 현금이 새로 빠져나간 손실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인수가 기대만큼 값어치를 만들지 못했다는 경고였죠. 시장은 놀랐고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매출이 42% 뛰고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며 부활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11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하일로가 닦은 판 위에서 지금은 제프리 코른이 CEO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본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남아있고요. 다만 2024년 말 공시 기준으로 약 43%의 지분을 보유했던 지배주주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줌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 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에 이 회사에 진짜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기존 요금 방식은 사람 수대로였습니다. 직원이 100명 등록돼 있으면 실제로 전화를 쓰든 안 쓰든 100명분 요금을 내는 거죠. 크랙샌도의 넷스에이피언스는 판을 바꿨습니다. 동시에 통화 중인 회선 수만큼만 받는 겁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경쟁사는 의자 개수대로 임대료를 받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 앉아있는 손님 수만큼만 받는 셈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한 통신사업자는 동시통화 회선을 단 600개만 계약하고도 가입자 4만 명을 감당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손님들이 쓰고 밤에는 가정 손님들이 쓰니 같은 회선을 시간대별로 나눠 쓸 수 있었던 거죠. 통신사 입장에선 비용이 확 줄어드니 크랙샌도의 주방으로 갈아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이 주방대여 시장에 전통 강자 두 곳이 나란히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한 곳은 시스코에, 다른 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팔려나갔죠. 크랙샌도 측은 이렇게 대기업에 인수된 경쟁 플랫폼들이 제품 방향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새로 들어온 플랫폼 고객 5곳 중 2곳이 그 경쟁사에서 갈아탄 곳이었습니다. 빌려 쓰던 주방이 불안해진 통신사들이 이사갈 집을 찾고 크랙샌도가 그 이삿짐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회사는 한 발 앞서가는 수를 둡니다. 자기 주방을 가장 오래 빌려 쓰던 단골 통신사 ESI를 3,470만 달러에 아예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 인수로 앞으로 최대 5년에 걸쳐 매출로 잡힐 계약 잔여 가치가 8,900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대로 뛰었습니다.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ESI를 사들이며 딸려온 것이라 전부 새로 따낸 계약은 아니지만 경영진은 이 기세로 2026년 말까지 분기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면 1억 달러에 이르는 체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의 그 질문, AI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에 대해 이 회사가 내놓은 답은 카이로라는 AI 접수원입니다. 병원이나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AI가 받아서 예약을 잡고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핵심은 돈의 구조입니다. 경영진이 든 예를 보죠. 어떤 고객이 매달 350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AI 접수원 카이로를 추가하면 월 요금이 500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고객을 한 곳도 늘리지 않아도 기존 고객 한 곳당 받는 돈이 25에서 40% 오르는 거죠. 치킨집이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 손님 한 팀당 매출을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제시한 가상의 예시이지 아직 실제 평균 실적이 아닙니다. 카이로는 출시된 지 두어 달밖에 안 됐고 실제 도입률이나 AI 매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유군표에 올라온 단계이지 숫자로 증명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야기일수록 장부의 숫자로 확인해야죠. 이제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장부를 열겠습니다. 도입부의 두 번째 미스터리.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든 모순부터 풀어보죠. 먼저 매출 29% 성장.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29%에는 3월에 인수한 ESI에 한 달치 매출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걷어낸 순수 기준 사업의 성장률은 약 16%였죠. 물론 인수 효과를 빼고도 두 자릿수 성장이니 훌륭합니다만 29%를 전부 실력으로 보면 과장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회계 원칙 그대로의 갭순 이익은 1년 전 117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58만 달러로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줄어든 거죠. 심지어 핵심인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부문은 1년 전 흑자에서 이번 분기 영업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함께 발표한 조정이익, 이른바 논갭순 이익은 267만 달러에서 326만 달러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분기인데 한쪽은 반토막, 한쪽은 성장. 대체 왜 이렇게 갈릴까요? 쉽게 말해 논갭은 회사가 일회성이거나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을 빼면 사실상 이만큼 번 셈이라고 보여주는 화장한 얼굴이고 갭은 화장을 지운 쌩얼입니다. 그 270만 달러의 화장품 목록을 뜯어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인수자산을 회계상 나눠 비용 처리하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약 112만 달러, ESI를 인수하느라 쓴 일회성 비용이 약 84만 달러, 직원에게 준 주식 보상이 약 73만 달러. 여기서 좀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ESI 인수 비용은 진짜 일회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둘, 무형자산 상각비와 주식 보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각비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잡히고 주식 보상은 매 분기 반복되는 상시 화장이거든요. 실제로 이 상각비는 올해 남은 기간에만 500만 달러 넘게, 내년에도 600만 달러 넘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일회성 이벤트만 지나가면 두 장부가 곧 같아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으로 현금을 버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화장한 얼굴만 보면 안 되고 쌩얼인 갭이익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마진이 눌린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버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 호스팅 비용이 1년 전보다 약 58만 달러 늘었습니다. 이건 방금 본 화장품 목록과는 다릅니다. 회사가 조정 이익에서 빼주지 않은 진짜 영업 비용이거든요. 경영진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담이 줄면 다음 분기부터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회사 측 전망입니다. 현금도 봐야죠. 연초 3,130만 달러였던 현금이 분기 말 72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곡간을 털어 단골 가게 ESI를 현금으로 사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곡간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영업활동에서 2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 120만 달러 때보다 오히려 늘어난 금액이죠.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다만 이 숫자에는 감가상각이나 주식 보상 같은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은 비용이 다시 더해져 있어서 이걸 곧바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현금 이익과 똑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업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5월에는 은행과 500만 달러 기간 대출, 500만 달러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새로 마련해 추가 인수 여력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면 영업에서 현금이 도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고간의 쿠션이 얇아진 상태에서 추가 인수를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대출 이자가 얼마나 늘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5월 고점 11달러 23센트에서 7달러 70센트 안팎까지 미끄러졌을까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순 없지만 공시와 주가 흐름을 함께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5월 고점 자체가 급등의 결과였습니다. 1년 수익률이 35%를 넘겼고 특히 실적 발표를 전후해 주가가 짧은 기간에 치솟았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자 오히려 차익 실현이 쏟아진 소형주에서 흔한 패턴이죠. 둘째, 밸류에이션이 마냥 싸지 않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 조정이익 기준으로는 주가가 약 18배지만 최근 1년 GAAP 이익 기준으로는 50배가 넘습니다. 어떤 이익을 잣대대로 삼느냐에 따라 싸 보이기도 비싸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평가에서도 성장과 수익성은 B등급대인데 밸류에이션만 C+로 가장 낮습니다. 셋째, 경영진 스스로 신중한 시장에 신호를 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파는 사업에서는 대형 수주가 성장을 이끌었지만 시스템을 빌려주는 플랫폼 사업에서는 경기와 지정학 불확실성 탓에 대형 사업자의 결정이 늦어지고 초기 계약 규모가 작아지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인정한 거죠. 즉, 이 조정은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기대가 앞서갔다가 숨을 고르는 과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조정에도 목표가를 12달러까지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감정을 완전히 빼고 찬물 4바가지를 끼얹겠습니다. 첫째, 주식 희석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크랙샌도는 인수를 현금과 주식으로 반복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그때마다 발행 주식 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평균 발행 주식 수가 1년 전보다 약 12.5% 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네세이피언스를 인수할 때 대량으로 뿌린 저가 옵션이 계속 행사되면서 주식 수는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죠. 회사는 커지는데 주주 한 명이 가진 회사의 몫은 그만큼 옅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곧 풀릴 수 있는 물량입니다. ESI를 인수하며 매도자에게 준 신주 약 116만 주가 절반은 인수 6개월 뒤인 올해 9월쯤, 나머지 절반은 12개월 뒤인 내년 3월쯤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이 되는 거죠. 풀린다고 곧바로 다 팔리는 건 아니지만 얇은 소형주에서 실제 매도가 나온다면 주가 수급을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에게 쏠린 지배력입니다. 창업의 판을 깐 미하일로 명예회장의 지분은 2024년 말 공시 기준 약 43%였습니다. 이후 주식수가 늘어 지금 비율은 다소 낮아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배력이 큰 구조죠. 경영 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인수나 회사 매각 같은 굵직한 결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거인들과 얇은 곡간입니다. 이 시장에는 링센트럴,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공룡들이 버팁니다. 그런데 크랙샌도의 현금은 720만 달러로 얇아진 상태에서 다음 인수까지 예고하고 있죠. 참고로 특정 고객 한 곳이 매출의 10%를 넘지는 않지만 소형주 특성상 대형 계약 몇 건이 언제 체결되느냐에 따라 분기 성장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크랙샌도는 유행에 올라탄 테마주가 아닙니다. 전화의 전설이 은퇴 대신 택한 두 번째 창업이 세션 과금이라는 무기와 경쟁사의 공백을 타고 11분기 연속 흑자를 쌓아 올린
실체 있는 성장 기업입니다. 이 채널에서 앞서 다뤘던 렉스페이스가 빚을 깎아 흑자를 만들었고, 알토의 흑자에는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이버머니가 섞여 있었다면, 크랙센도는 영업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결이 다른 회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화려한 29% 성장에서 인수효과를 빼면 유기적 성장은 약 16%였고 GAAP 순이익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가는 인수로 얇아졌고 주식수는 늘고 있으며 다음 인수라는 변수도 대기 중입니다. ESI 인수가 본격 반영되는 다음 분기부터 성장이 진짜 이익과 주당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실적에서 딱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헤드라인 숫자가 아니라 ESI를 뺀 유기적 성장이 계속 두 자릿수를 지키는가. 둘, ESI가 온전히 반영되는 첫 분기에 반토막 났던 GAAP 이익과 적자로 돌아섰던 통신 부문 마진이 실제로 개선되는가. 셋, AI 접수원 카이로가 예시가 아니라 실제 도입률과 계정당 매출 상승으로 증명되는가. 넷, 늘어나는 주식수와 곧 풀리는 물량, 추가 인수 속에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지켜지는가.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평, 11분기 연속 흑자로 돈 버는 회사라는 건 증명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묻는 건 다른 질문입니다. 늘어난 매출이 늘어난 주식수를 이기고 주주 한 명의 목까지 키워줄 수 있는가? 그 답은 아직 다음 장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크랙센도는 조정이 만든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미 제값을 다 받은 주식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화요금 뒤에 숨어있던 낯서 회사 하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토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